안녕하세요. 조커리 조현입니다. 이번에 비데알킴님께서 영상 올리신 것 때문에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자, 영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비데알킴님 영상을 봤을 때 1년 동안 노력해온 턴오버 사람들과 선수들과 그리고 하승진님과 태풍이 형의 노력을 좀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렇게 보였어요, 영상이. 그래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과 무력감에서 아직 제대로 회복이 안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상을 접하게 되면 아마 많이 힘들겠죠.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면은 그래서 좀 나중에라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팩트 체크는 해봐야겠죠. 2군 리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프로팀에 있을 때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거라서 지금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KBL의 2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KBL 리그 1년 엔트리가 있는데 1년에 국내 선수가 15명, 많으면 17명이에요. 신인 선수, 군입대 선수, 그리고 2군 선수 제외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리그를 뛸 때 농구 엔트리는 12명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근데 시즌을 치를 때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뛰는 인원은 많아요. 8명이에요. 8명. 그래서 나머지 5명은 게임을 뛰지 못하거나 가비지 타임에 들어가서 잠깐 1, 2분 그래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5명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원정을 갈 때 한두 명 정도 엔트리에 못 들어도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15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5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13명, 14명이니까. 그래서 D리그를 뛰지 않는 인원이 한 6명 되잖아요. 게임을 못 뛰는 그 선수들이 한 6명 되잖아요. 그래서 2군 선수들을 더해서 이렇게 2군 리그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2군 포함해서 적게는 8명, 많게는 1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2군 리그, D리그도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10명이 넘어가 버리면은 뭐 아무리 많아봤자 게임을 또 못 뛰잖아요. D리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분배를 해준다고 해도 8명 정도가 뛰는 거 비슷해요. 리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도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2군 리그를 뽑혀봤자 게임을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리그 2군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D리그 2군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무조건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1년 D리그에 있자고 그런 선수들을 한다고 기업에서 2군을 활성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선수들이. 물론 재계약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D리그를 할 때. 그리고 KBL에서 D리그를 초창기에 생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 3년 동안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나서 없애는 팀도 나왔죠. 나왔어요. 실제로 계속 운영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구단이 힘들어요. 사실 이게 2군을 유지하기가 요즘에 농구가 지원이 많이 안 돼서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고 또 농구가 이게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농구에 투자를 하는 거는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도 많이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농구가 인기가 많아지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알아서 기업이 투자를 할 거고 2군 리그도 커질 거고 선수 풀도 많아질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구 인기가 많아지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네. 그리고 2군 선수들이 그 뭐 드래프트에 떨어져서 그 눈물 흘리면서 떠나간다는 그 선수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D리그를 뭐 몇 번이나 보셨어요? 관심은 있으세요? 아니면은 KBL 리그에서 게임을 안 뛰는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선수들을
아세요 혹시? 혹시 K리그, KBL 경기를 몇 번이나 보세요 1년에 한 리그에서? 거의 안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를 거예요. 식스맨 아니면 엔트리에 들었는데도 게임을 안 뛰는 선수를 아마 모를 거예요, 많이. 누군지 모르겠죠.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기록이 어떤지, 어느 게 장점인지. 그 선수들도 힘든 선수들이에요. 팀에 있을 때 프로 선수가 게임을 못 뛴다는 거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라요. 이거는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진짜 잠도 못 자고 그 내내, 시즌 내내 스트레스가 심해요. 근데 그 선수들은 프로잖아요. 그리고 드래프트에 나왔던 선수들은 프로를 준비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정도 각오는 하고 드래프트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늦게라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그 영상 중에 취업을 먼저 시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자, 2군 선수들의 대우가 혹시 어떤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있을 때는 월 2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200만 원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숙식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숙소 생활을 안 하고 본인이 집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월세, 그리고 식비, 그리고 자기한테 쓸 거, 교통비, 이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운동을 하면서 버틴다? 저는 솔직히 못 버틴다고 봐요. 뭐, 물론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농구를 정말 좋아해서 버틴다. 근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더 걸려요. 군대. 우리나라 특성이죠. 군대를 가야 돼요. 20대 중반에. 늦어도 진짜 26, 7에는 가야 돼요, 군대를. 그럼 전역하면 27, 28, 29이죠. 근데 다시 농구를 시작을 못해요, 이군 선수들은. 왜냐면 점점 이제 신인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뭐예요? 그동안 20대 다 날렸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계약 기간이 남아야 팀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아무리 현역으로 갔다 온다 한들. 근데 2군은 무조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1년 계약. 안 돼요. 20대를 이렇게 다 날려버리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운동선수는 진짜 바짝 벌어야 되잖아요. 현역 시절 때. 근데 이렇게 적은 연봉으로 20대를 날려요? 그러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영상을 만든다는 거는. 얘가 나와서 뭐 할 거예요?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농구교실 강사? 그것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되겠죠. 농구교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언제까지 할 거야, 나? 그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또 사업이 잘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 어려운 길이잖아요. 그래서 농구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내가 다른 거를 준비를 하면 충분한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지만, 차라리, 어? 선수들이 필요한 거는 저는 2군에 집어넣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인생에 꼽을 만큼 힘들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걸 준비하는, 농구는 이제 취미로 하고 언제까지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만화 같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게 좋게 포장해서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 취업이 좋은 자리도 아니고 연봉이 많으면 모를까. 그 비유를 해드리면은 요즘에 부모님들도 요즘에 안 시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들어가는 바늘구멍이라서, 아니 요즘 부모님들이 다 중소기업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다 대기업, 공부 오래 해서 대기업 가라, 그런 마인드로 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1군이 대기업이고 2군은 중소기업이란 말이에요. 뭐 취업이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게 취업을 해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인생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괜히 대기업 들어가려고 몇 년 공부하겠어요? 근데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대기업으로 이직을 성공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 선수들이 20대에 다른 일을 준비할 수 있고 농구는 취미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을 해주는 게 오히려 선수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저도 농구만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적응도 어렵고, 나이를 좀 30을 넘어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 경험으로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저 선수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프로 인프라를 먼저 키워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취업 자리가 있어야 유소년이 많아진다?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만들어서 내리라고 하잖아요. 프로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놔야 유소년이 많아진다. 근데 그거는 완전 반대예요. 완전 반대. 왜냐면 유소년이 먼저 많아져야 그 다음에 프로 인프라가 많아지고 농구 풀이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구가 인기가 많아져야 하고 협회들도 잘해야 돼요. 근데 먼저 그렇게 위에서부터 점점 내려야 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이 프로를 투자해서 좋은 선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을 빨리 바꿔서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 그리고 외국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따라가야 된다고 자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안 바뀌지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축구로 하는 게 제일 좋죠. 축구로 따지면 스페인 리그,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등 그런 게 유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고. 밑에서부터 만들어야 무너지지가 않아요, 시스템이. 프로 인프라를 먼저 만들면 금방 무너져요. 몇 년 못 간다니까요. 몇 년 못 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받고 밑에서부터 채우잖아요. 위에서부터 지붕 먼저 만드나요? 그럼 바로 무너지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은 유소년을 빨리 키우고 지금 농구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지금 엘리트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소년들이 그래서 없어 보이고 좋은 선수들이 농구 선수로 가는 길이 좁고 그래서 빨리 생활체육이랑 엘리트랑 유소년 기준으로만 했을 때 빨리 합쳐져서 이게 경쟁구도 승패에 영향이 없이 기술들을 많이 기를 수 있게 지더라도 개인 기술 약간 즐기는 분위기 그러다가 좋은 선수가 나오는 거 약간 그렇게 가야지 저는 유소년 시스템도 바뀌고 많이 좋다고 저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승진 태풍이 형이 그리고 한국 엘리트를 잘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일반인 드래프트 제도를 모른다고 한국 엘리트 전체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영상은 아마추어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산을 뛴다. 산을 뛰고,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이 맞지를 않는다. 이런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끼워 맞춰버리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오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도, 지금 형님들도, 하승진 형님, 그리고 태풍 형님도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한국 농구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영상을 한 번 더 들음으로써,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지금 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 영상을 비대킴님에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농구 팬분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잘못 전달이 된다고 하면 영상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좋은 의도로 영상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아쉬워서 타이밍이 그래서 제 의견과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전달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들이 그리고 태풍이 형, 하승진 형님께서 마음을 빨리 좀 추스리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선수들을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냅둬 주세요. 좀 괜찮으실 때까지. 네. 그러면 이 영상이 꼭 좋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원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해요.